뉴저지주는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연방주택관리당국과 뉴욕시가 극적으로 합의를 보면서 뉴욕시 시형 아파트의 문제점들이 보다 빠른 속도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가 은행에 예금했던 주민들의 세금 46만 달러를 도난당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앱 웨이즈가 뉴욕 뉴저지 일원 터널 내에서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웨이즈 비컨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프로 풋볼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이 2월 3일 저녁 6시 30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금요일 KBTV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뉴저지주는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31일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오는 2024년까지 15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뉴저지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인상하는 필 머피 주지사의 법안 서명 절차만 마치면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 인상에 돌입하게 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미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입법화는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뉴저지는 캘리포니아, 뉴욕 등에 이어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린 전국 네 번째 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을 기해 최저임금을 현재 8달러 85센트에서 10달러로 올린 후 2020년 1월 1일 11달러 이후 매년 4년 동안 1월마다 1달러씩 인상해 15달러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직원 5인 이하인 소규모 업체 종사자와 임시계절 근로자 등은 예외입니다. 이들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됩니다. 아울러 팁을 받는 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현재 2달러 13센트에서 오는 2022년까지 5달러 13센트로 올라가며 기본급과 팁 수입을 합한 최저 수입이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동등해야 합니다. 이번 인상 조치로 주내 근로자 100만 명 이상이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최악의 랜드로드는 시형 아파트를 운영하는 시 정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 주택공사가 연방정부의 관리 권한을 뺏기기 일보 직전 뉴욕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형 아파트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시 시형 아파트의 문제점들이 보다 빠른 속도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시형 아파트 주민들은 살인적인 한파에도 난방이 끊어지는 등 기타 납중독과 비위생적인 곰팡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없는 시형 아파트의 관리에 문제가 계속된다면 결국 뉴욕시는 아파트 관리 권한을 연방정부에 넘겨야 할 처지입니다. 하지만 연방주택관리당국과 뉴욕시가 극적으로 합의를 보면서 일단 뉴욕시는 수년에 걸쳐 22억 달러를 지원해서 긴급 보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특히 납페인트 문제와 난방 부족, 지저분한 아파트 내부 문제부터 시정하게 됩니다. 시형 아파트가 환경이나 안전과 관련돼 법을 어겨온 것에 대해 이미 연방검찰과 NYCHA가 한 차례 협의를 마치고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으나 반려된 바 있습니다. 공익-옹호 관실에 따르면 문제가 가장 많은 곳으로는 브루클린 레드훅 웨스트와 얼바니 하우스, 브롱스 밀브룩 하우스 등이 꼽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가 은행에 예금했던 주민들의 세금 46만 달러를 도난당했습니다. 펠팍타운은 지난주 거래은행인 마리너스 뱅크로부터 계좌에 넣어놓고 있던 저축액 중 46만 달러가 온라인 송금 네트워크를 해킹하는 형식으로 사라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타운 정부는 내부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가 문제점을 추적했으나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운 관계자는 연방비밀경호국과 연방수사국, 버겐카운티 검찰 등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해부터 타운 정부들을 상대로 비슷한 해킹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까지 엘리무드 파크, 페어론, 오클랜드, 라크웨이 타운십, 모트빌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한편 펠팍타운이 세금을 저축하고 있던 마리네스 뱅크는 그동안 시스템 안전 대책 미비와 대출 관련 불법 행위 등으로 주정부 은행국으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법원에 기소를 당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비게이션 앱 웨이즈가 뉴욕 뉴저지 일원 터널 내에서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웨이즈 비컨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웨이즈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뉴욕 뉴저지 항만청과 협업해 홀랜드 터널, 링컨 터널, 퀸즈 미드타운 터널과 휴 캐리 터널 등의 웨이즈 비컨 설치를 완료했으며 지난 29일부터 운영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웨이즈 비컨은 저전력 마이크로 컨트롤러 형식의 장치로 터널 내 일정 구간마다 설치돼 비컨에서 송출되는 블루투스를 스마트폰과 연결해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형식으로 작동됩니다. 펜실베니아와 일리노이즈에 더해서 텍사스주에서도 수백 명의 사제들이 성추행에 연루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성추행 사제들이 286명이라고 카톨릭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끊임없이 드러나는 카톨릭 사제들의 성범죄가 그칠 줄 모릅니다. 지난해 펜실베니아주에서 300명 이상이 그리고 일리노이주에서는 500명 이상의 사제들이 아동 성추행에 연루된 후 이번엔 텍사스에서 280여 명의 사제 등 교직자들의 성추행이 드러나면서 텍사스 카톨릭 성직자들에 대한 신뢰에 또 한 번 금이 갔습니다. 에드워드 번스 달라스 주교는 이번 사실을 공표하면서 통분을 표했습니다. Those who have been abused, I stand before you expressing the sorrow of the church that they were abused by men who were to be trusted, and that trust was broken. 이번 조사는 1950년부터 사제로 일한 모든 사람들을 면밀히 조사했으며 이번에 발표된 286명 중에 이미 172명이 사망한 상태입니다. 텍사스 가톨릭 주교가 이번에 명단을 공개한 이유는 교회 측의 참회를 보여주고 희생당한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교회 측 인사는 말하면서 성폭력 피해 어린이들에게 그들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다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으며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고 김정은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미국 측 북미 협상 실무대표인 비건 특별대표는 미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이 만든 전제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어 한국 전쟁은 끝났다면서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을 상대로 정권 교체와 정권 붕괴, 흡수 통일, 침공이 없다는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의 입장과 비슷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일시적인 전쟁 중단 상태를 끝내는 종전선언 카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지 주목됩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미국의 대통령은 지금이 한반도에서 70년간의 전쟁과 적대감을 극복해야 할 때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이 같은 갈등이 더는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2차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에 합의했다며 다음 주 초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그 장소를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라 말해 유력하게 거론되온 베트남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의 회동이 2월 말 아시아에서 열릴 거라며 이미 준비팀을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공식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준비 실무 협상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오는 3일 서울을 방문해 남북과 연쇄 회동합니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북측과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진전시킬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대로라면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북미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상응 조치 교환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얼마나 구체적이고 진전된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프로풋볼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이 2월 3일 저녁 6시 30분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제53회를 맞는 슈퍼볼은 아메리칸 컨퍼런스 챔피언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내셔널 컨퍼런스 챔피언인 로스앤젤레스 램스가 우승을 다툽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산 6번째 우승을 노리는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화려한 공격을 펼치며 돌풍을 일으킨 로스앤젤레스 램스를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잠재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미 동부 보스턴에 근거를 두고 있는 팀이라 이번 대결은 동부와 서부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패트리어츠의 슈퍼볼 진출을 축하하면서 정작 로스앤젤레스 램스에게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뉴 잉글랜드는 1959년 창단 이후 올해까지 통산 11번 슈퍼볼에 진출했고 5차례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에 맞서는 램스는 2000년 우승 이후 구단 통산 2번째 슈퍼볼 우승에 도전합니다. 양 팀은 17년 전 슈퍼볼 무대에서 한번 격돌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결에서는 뉴 잉글랜드가 현 로스앤젤레스 램스를 20대 17로 제압했었습니다. 천재적인 전략가라는 평가를 받는 램스의 맥베이 감독과 2016년 NFL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자인 고프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벨리칙 감독과 브래디를 상대로 진정한 시험대에 오릅니다. CBS로 중계될 이번 슈퍼볼 경기의 해프타임 쇼는 세계적인 록그룹 마룬5가 장식합니다. 한편 약 1억 명의 시청자를 동원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슈퍼볼의 30초 광고비가 무려 500만 달러에 이르는 등 여러 면에서 최대 스포츠 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우버가 최저임금 인상과 교통 혼잡세 영향 등으로 요금을 올릴 예정입니다. 우버는 운전자들에게 최저임금으로 17불 22센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뉴욕시는 맨하튼 96가 아래로 진입하는 차량에게 $2 75센트를 우버와 같은 호출 택시들에게 부과할 예정입니다. 일반 택시의 경우는 $2 50센트를 내야 합니다. 호출 택시 중 하나인 리프트와 주노의 요금 인상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교통 혼잡세의 경우 현재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판결한 상태여서 호출 택시들의 정확한 요금 인상액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뉴저지 포트리의 475 노인 아파트에서 60대 한인 여성이 투신 자살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최근 일주일 새 투신 자살 사건이 2차례나 발생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포트리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시 45분경 이 아파트 10층에서 63살의 한인 여성이 뛰어내렸습니다. 이 숨진 여성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86세 할머니의 딸로 최근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달 27일 오전에도 14층에 살던 러시아계 81세 여성 노인이 투신 자살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 퀸즈에서 차량 절도범 2명 중 1명이 퇴직 교도관이 쏜 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퇴직 교도관은 수요일 밤 2명의 남성이 로렐톤 지역 138 애비뉴와 225 스트리트이 교차하는 지점에 파킹한 승용차를 훔치려 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절도 용의자 1명이 권총으로 교도관의 얼굴을 공격했으며 교도관은 이에 맞서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총을 맞은 용의자는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또 1명의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맨하튼에 사는 20대 여성 영양사 타라 콘델이 온라인을 통해 어머니에게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콘델은 수요일 오후 4시 30분경 맨하튼 웨스트 10스트리트에 있는 아파트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온라인 유서를 통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지만 해야 할 일이 전혀 없다. 나는 이 유서를 여러 해 동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콘델은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서 영양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 대학에서 임상 영양학 석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9년 연방정부의 빈곤선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연방 빈곤선을 발표하고 지난 1월 11일부터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연방 빈곤선은 개인의 경우 지난해에서 $350 오른 연소득 12,490달러로 정해졌고 4인 가족은 $650 오른 25,750달러입니다. 뉴욕시가 박하향 담배와 향이 있는 전자담배의 퇴출을 추진합니다. 뉴욕시 의회 보건위원회가 발의한 조례안은 최근 미성년자들의 이러한 담배 사용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청소년 건강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은 지난해 11월 박하향 담배의 미국 내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으며 같은 달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향이 있는 전자담배 판매를 제한할 방법을 찾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퀸즈 아스토리아의 그리스인 회관에서 열린 공익옹호관 보궐선거 후보 토론회는 이번 선거에 너무 많은 후보들의 경쟁으로 깊은 선거 공약에 대한 점검이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번 선거에 공식 등록된 후보는 총 17명으로 대다수의 후보들이 민주당 소속이며 아마존 유치를 비판하고 뉴욕시 지하철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후보의 지명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고등학교의 졸업률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공립고등학교 학생 75.9%가 졸업을 했는데 아시안 학생의 졸업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뉴욕시 고교생의 전체 졸업률은 75.9%로 전년보다 1.7% 상승했습니다. 중퇴율은 7.5%로 0.3% 떨어졌습니다. 올해도 아시안 학생의 졸업률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뉴욕시 아시안 고교생의 졸업률은 88.1%로 전년보다 0.6%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를 모시고 포커스인 계속해서 2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1부에서는 그 예. 인구조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 제가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예. 있었어요. 근데 그 질문을 못 드렸는데 이 2010년에 예. 인구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랬다면 그 우리 한인들의 이 성과는 어땠었나요? 네, 2010년도 인구사 중요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네. 먼저 이 란킴 의원이 있는 뉴욕주 40지역구, 원래 이 지역구가 22지역구였는데 네. 이걸 두 개로 나누면서 40지역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만들어서 이제 그 당시 공청회를 할 때 네. 제출을 했는데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프러싱에서 중국계와 한국계를 비교하면 3.5대 0.5였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중국계가 1.8이고 한국계가 1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란킴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당선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한인 정치인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뉴저지에는 그 당시 한인 인구가 제일 많았던 포틀리를 네. 펠세이드 파크와 레오니아 잉그루드 클립에서 떼어놨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지난 인구조사 이후에 다시 뭉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구가 30%의 한인들이 살고 있는 걸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 37지역구의 주 상원, 주 하원 2명인데 만약에 한 자리가 비게 되면 어느 당이든지 한인들에게 그 자리를 줘야만 네. 그 당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거기에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한인들이 못 들어간데 언제든지 37지역구 주 선거에 네. 자리가 비면 한인들이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올해인가요? 예. 올해도 그 선거가 있지 않아요? 네, 올해 뉴저지에서는 주 상원, 주 네. 하원 선거가 있고 또 타운별로는 임기 3년의 시의원 2명을 한꺼번에 네. 뽑고
또 타운별로는 시장을 뽑는 그런 선거가 뉴저지 전체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주에서는 거의 선거가 없는데 네. 공익공호관 퍼블릭 네. 애드버케이츠가 네. 주 법무부 장관으로 네. 가면서 자리가 비었거든요. 네. 그래서 2월 26일 날 스페셜 일렉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네. 란킴 후보도 나갔는데 이 재미있는 것은 2월 26일 스페셜 일렉션이 있고 6월에 네. 6월에 또 예비 선거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11월에 또 본선거가 있거든요. 네. 스페셜 일렉션을 2월 26일 한 사람이 네. 이제 공익공무원 당선이 된 사람이 예비 선거에 또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본선거를 또 해야 되고 그러네. 그다음에 2021년도 임기에 맞춰서 선거를 해야 되는 요게 이제 뉴욕에 지금 이번에 스페셜 일렉션이 하나 있습니다. 뉴저지에는 뭐 뉴저지는 뭐 저 주상원과 주하원, 주하원. 그다음에 시의원, 시장 선거 이렇게 네, 있죠. 그렇게 있어요. 참 미국 매년에 선거가 있네요. 미국은. 매년 선거가 있고 미국 선거가 복잡합니다. 네, 어떻게 복잡해요? 뭐가? 예, 대통령 선거는 이보다 더 복잡하고 네. 연방 하원 선거는 매 2년마다 한 번씩 선거가 있는데 이때마다 대부분의 네. 48개 주가 연방 하원 선거와 함께 주 선거도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뉴저지와 버지니아만 꼭 홀수해. 그 짝수해가 아닌 홀수해에 선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마다 네. 좀 차이가 네. 있는 게 있고 타운 정부에 관련된 선거는 뭐 매번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매년 선거가 있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주 같은 경우는 뉴욕주도 대부분 선거가 있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홀수해에 선거가 거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뭐 그 선거에 관련된 어떤 선거 관련된 내용 중에서 뭐 바뀐 게 있어요? 올해? 네, 뉴저지주에서는 작년에 네. 이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신청한다든지 갱신하러 가면 네. 거기에서 이렇게 묻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유권자 등록을 할 것입니까?라고 묻는 거였는데 네. 이번에는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것입니까?라고 물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번에는 안 하려면 no를 해야 되고 네. 그냥이면 다 그냥 네. 유권자 등록이 자동적으로 되는 네.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주권자나 그러지 않은 분들은 특히 이제 조심해서 거기 이제 yes, no를 하셔야 네. 되고 뉴욕주는 그동안 뉴욕주가 연방 선거와 주 예비 선거를 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의회에서 통과된 거는 아직 주지사가 서명은 안 했습니다. 네. 통과된 것은 모두 다 6월에 예비 선거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네. 또 선거일 하루 전까지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그동안 얼리 보트 조기 투표가 없었는데 그 조기 투표도 하는 걸로 하자. 그런 내용들의 그 법안들이 통과가 되었어요. 네. 근데 주지사가 아직 사인을 안 했다 뿐이지. 네. 그래서 만약에 사인이 된다 그러면 뉴욕주도 상당히 더 많은 사람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편리하게 변했네요. 네. 왜 그런 생각을 왜 예전에는 못했을까요? 예전에 몇 번 그렇게 올렸는데 네. 주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었고 뉴저지도 몇 번 올렸는데 이제 잘 안 됐지만 뉴욕주는 특히 이제 공화당 다수당일 때 공화당에 있는 분들은 좀 보수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새로운 네.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과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진짜 한 10년 만에 네. 뉴욕주에서 상원 하원이 다 이제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다수당이 바뀌면서 전격적으로 통과가 돼 버렸어요. 네. 이 작년에 2018년도에 우리 네. 한인 이 사회에서 이 정치적 신장을 굉장히 네. 많이 큰 발전을 보였었잖아요. 네네.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네, 될까요? 우리 동포들이 이제는 이 정치력 신장이 한번 맛을 봤습니다. 네. 작년에 특히 이제 뉴저지에서 상당히 많은 한인들이 이제 선출이 되었고 또 최초의 한인 시장이 바로 이 동부 지역에서 이 한인들이 밀집한 이 버겐 카운티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에디슨 시장을 한 분도 있지만 한인들의 힘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되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들떠 있는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인들이 더 많은 유권자 등록과 더 많은 이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네.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타운의 주인다운 입장으로서 우리가 네. 매 선거에 맞이해야 되겠다 네. 이런 부탁입니다. 네. 시민참여센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원래 본업이 네.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Create.
결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